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논술시험 시간입니다. 15분 일하는 시간에 백지 한 장을 채워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측면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기는 하나 한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존 공영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하여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은 바로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북한은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기는 하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이다. 이건 시험 문제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는 더 이상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남북 간에 합의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북한의 실체를 간과하면서 일방적으로 포용과 대화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적대적인 실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 거부와 봉쇄만을 주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중적인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는 2010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간하는 북한 이해라는 유용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이해는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 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의 북한 이해라는 자료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2021년판 북한 이해에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을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북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이 변화해온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0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이 세 가지 관점, 즉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보완으로 보입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0년에는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만을 기술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을 북한 체제로 수정하여 체제의 이중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2018년 들어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변하였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북한을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진행된 남북 대화와 이에 따른 북한 인식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이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객관적 현실의 기초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현실의 기초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변화는 있으나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공식적인 북한의 미디어나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 등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에 이를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축약하고 용어를 정리하면서 북한 체제를 특정하여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구에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을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이해 및 판단의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 몇 개 남지 않은 냉전의 대결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근거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대에 걸친 부자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으며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신앙에 가까운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빈곤과 자유, 인권을 유린당하고 국가적인 경제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유일 독재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체계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모순에 빠져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국가체제 또는 집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일교육원의 북한 이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인식, 이해, 판단의 기준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논술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기는 하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판단이라는 뼈대, 즉 3단락을 구분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실과 사례를 열거하면서 기술하면 될 겁니다. 결국 통일교육원의 북한 이해라는 책자에 나타난 공존공영의 상대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자칫 편향된 인식과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